안녕하세요. 주아의 글소리지기입니다. 오늘은 북인에서 발행한 한복용 작가님의 수필집 우리는 모두 흘러가고 있다에 수록된 찔레꽃 필 무렵 소개합니다. 찔레꽃 필 무렵 한복용. 그의 집과 우리 집은 50-60m 가량 떨어져 있다. 우리 집 대청에 올라서서 보면 그의 집 마당이 보이고 나의 다락방에서는 그의 공부방이 보였다. 그는 밤을 잊은 듯 공부를 했다. 같은 학교 1년 선배이고 공부를 꽤 잘하는 편에 속했다. 그를 좋아한 나는 그와 학교를 같이 다니고 싶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덕분에 그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는 곧 내 관심 밖으로 물러났다. 고등학교 1학년 초여름 때다. 하굣길에서 그는 내 손에 편지 한 통을 쥐어주며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 했다. 평소 말이 없고 못생겼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호감이 간 그였기에 잠시 가슴이 설렜다. 편지 내용이 무엇보다도 궁금했다. 집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서 펼쳐볼 참이었다. 그러려면 그와 거리를 두고 걸어야 했다. 거리가 벌어지고 나면 쪽지를 펼쳐볼 생각에 그와의 간격을 두고 느리게 걸었다. 그러나 그가 저만치 서서 나를 기다렸다. 그의 눈은 집에 가서 보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부끄러웠다. 궁금했지만 참았다. 편지를 들고 다락방으로 곧장 올라갔다. 저녁밥 먹는 것도 건너뛰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편지가 궁금했다. 봉해진 봉투를 가위로 여니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서둘러 그것을 열었다. 친애하는 아무개에게로 시작된 편지는 내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내용에는 그의 애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간간히 사랑이란 말도 양념처럼 들어있었다. 얼굴이 뜨거웠다. 쑥맥일 것 같았던 그가 연애에는 능통한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편지를 이어갔다. 편지의 내용은 도입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듯 절절매며 매달려야 하는지 그가 모자라 보였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이렇게 자신을 무참히 무너뜨리면서까지 용서를 빌어야 했을까? 실망스러웠다. 내가 아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멋있어야 했다. 아무리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이라고 해도 무릎을 꿇으며까지 용서를 빌어서는 안 되었다. 편지를 다른 봉투에 넣고 서둘러 봉했다. 뜯었던 겉봉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려는데 봉투 안에서 뭔가 잡혔다. 작게 접은 메모였다. 2학년 5반 아무개에게 전해주렴이라는 딱 한 줄의 글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이다. 아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만 것이다. 화탓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른 잠을 청했지만 쉬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여전히 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가로로 누워서 그의 방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달콤한 꽃향기가 몰려왔다. 하늘엔 별이 촘촘히 떠 있었다. 내 한숨 소리에 금방이라도 그 많은 별들이 후두둑 떨어질 것만 같았다. 다락방 아래는 마늘밭이다. 마늘밭가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옆에 찔레넝쿨이 언덕 쪽으로 늘어져 있다. 하늘에 촘촘하게 떠있던 별들이 어느새 나의 한숨 소리에 놀라 우수수 떨어져 꽃을 피운 것일까. 달빛을 받은 찔레꽃이 하얗게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나는 누운 채로 고백도 못한 그에게 이별을
선고했다. 내가 좋아한 줄도 모르는 그는 나의 이별 통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바보같이 책상 앞에 앉아만 있다. 멍청한 사람, 얼마나 멍청하면 자기를 몇 년씩 좋아하는 이웃 동생에게 연애 편지를 건네는 심부름을 시킬까. 못나도 한참 못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길 빌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꼭 들어가길 빌었다. 빨리 그가 이 동네를 떠나주길 간절히 빌었다. 찔레꽃이 필 때면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작은 소녀였던 그날의 나도 떠오른다.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변변한 고백을 못한다. 내 마음 모두를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고백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못되게 구는지도 모를 일이다. 편지를 읽은 다음부터 나는 그를 쌀쌀맞게 대했다. 더 이상 편지를 건네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때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는 내 마음을 받아줬을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을까? 아니다. 그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이웃집 동생으로 나를 대한다. 나는 세련되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키가 크지도 않았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내가 그의 마음에 들 리가 없다. 내 처지를 내가 너무도 잘 알기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주춤거렸을 것이다. 한동안 피어오르다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에 흩날려버린 찔레꽃처럼 한 번도 마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소녀. 지금도 찔레꽃을 볼 때면 그가 생각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짝사랑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일까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큐피트의 화살이 서로의 심장을 꿰뚫어야 피어오르는 사랑. 어린 날의 짝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아련히 떠나지 않는 추억으로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어린 소녀의 찔레꽃 같은 짝사랑 얘기 같이 들어주신 당신, 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